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전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설해섬과 세빛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대교와 반포대교 사이에 한강 남단의 이 반포지구에 형성이 된 인공섬이 설해섬과 바로 이 세빛섬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경강에는, 즉 지금의 한강에는 많은 섬들이 있어 왔었는데요. 이 강줄기 하천을 따라 흘러든 모래나 흙이 쌓이면서 물속의 섬인 하중도들을 만들어냈고, 그것이 바로 무동도, 저자도, 기도, 율도, 중초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러한 섬들이 되겠는데요. 이 섬은 두 개로 섬이 나뉘어지기도 하고 하나로 합쳐지기도 하면서 이 생태하천이었었던 한강에 바로 이런 섬들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어 왔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섬들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기도 하고 또 사라지기도 했었는데요. 여의도, 밤섬, 노들섬, 선유도 같은 것들이 이제까지 있다가 또 없어졌다가 오늘날 있는 섬들이라면 설해섬, 세빛섬은 그에 비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설해섬은 1981년도에 조성이 된 섬이 되겠는데요. 오늘날의 이 서초동이라는 것이 이 서리풀이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는데요. 물이 서리어 흐르는 벌판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쉽게 얘기하면 상습적인 침수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 서리풀을 가로지르는 반포천과 또 이 사당천이 만나서 한강으로 유입되게 되는 이 동작나루 앞에, 그래서 이곳에는 바둑섬이라고 하는 기도라고 불리는 섬이 일찍이 있어 왔었고요. 1970년대 초에 강남의 택지 개발에 필요한 이 건축자재인 모래를 공급하게 되면서 사라져버렸던 섬이었다가 1981년도에 부터 제2차 한강 종합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자동차 교통 중심으로 한강 개발이 추진이 되면서 올림픽대로가 건설이 되었고요. 이에 곁다리로 한강 둔치가 조성되게 되었습니다. 이때 조성되었던 이 한강 둔치라고 하는 것은 콘크리트로 뒤덮인 오늘날의 이 반포지구였었던 것이죠. 이 과정에서 설해섬이라는 인공섬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 바둑섬의 이런 역사를 되살려서 이곳만은 흙과 모래로 덮고 나무와 꽃을 심어서 사계절 꽃이 만발하는 섬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이 바둑섬은 오늘날의 이 설해섬이 되게 되었고, 멀리 동작대교가 바라보이는 곳에 이렇게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인공섬은 오늘날 비유채꽃 섬으로 이렇게 알려질 정도로 계절에 따라서 다양한 꽃들이 피는 대표적인 한강공원에서도 아주 특이한 인공섬이지만 자연 생태를 유지하고 있는 자연섬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설해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찍이 역대의 많은 옛 지도를 통해서 이 기도라고 불렸었던 바둑섬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 이 동작 나루가 있었던 곳에 있었던 바로 이 기도 바둑섬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지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근래 지도로서 또 이 동작나루가 있는 곳에 있었던 이 모래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일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개일 수도 있었던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도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모래섬 기도의 모습이 되겠고요. 사당천이 유입이 되게 되는 이 동작나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곳에 이런 바둑섬, 모래섬이 있어 왔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한강에 이런 많은 섬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생겨났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두 섬으로 갈라지겠다가 합쳐질 수도 있는 살아있는 섬이었던 것이 이 바둑섬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라고 표시되어 있었던 이 바둑섬은 사라졌다가 오늘날 설해섬으로 다시 만들어진 섬이 바로 오늘날의 설해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강 개발과 더불어 사라졌다가 다시 설해섬으로 되살아나오게 된 것이 바로 지금 이 지도상에 보이고 있는 반포 북단에 있는 설해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닌
이런 자연 제방의 형태를 띠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꽃섬으로 대표적인 한강의 시민공원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뒤편에 보시는 고층 아파트군과 함께 현대적인 모습과 이 자연이 잘 어울리는 그러한 인공섬, 설해섬이 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또 다른 하나의 인공섬이 세비섬이 되겠는데요. 설해섬이 탄생한 지 30년이 지난 2011년도에 이 반포대교 남단 지역에 새로 형성이 된 섬이 바로 이 세비섬이 되겠는데요. 당시 오세훈 시장에 의해서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을 때 대표적인 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었던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비섬은 설해섬의 사례를 본따서 인공섬으로 조성이 되었지만 설해섬이 추구했었던 자연미와는 다르게 인공미를 대단히 강조했었다는 점에서 좀 차별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민들의 아이디어의 공모 결과로 결국 이런 예비섬인 이 미디어 아트 갤러리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이 세 개의 섬이 만들어져서 가비섬, 채비섬, 솔비섬 해서 이 세비섬이 2014년도 10월에 전면 개장을 하기에 이르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달빛 광장 앞에 예비섬, 가비섬, 채비섬, 솔비섬에 이런 빛의 섬인 세비섬이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낮에 본 모습이 되겠는데요. 바로 동작대교를 바라보고 있는 곳에서 볼 수 있었던 이 인공섬은 강 위에 이렇게 떠 있는 섬이 되겠고요. 서로 구조물이 이렇게 연결되도록 되어 있었고 전체적으로 꽃봉오리가 머금었던 데서부터 점차 피어오르는 이런 형상으로 제한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빗섬이다 보니까 이 밤에 바라보이는 이 세비섬의 모습이 더욱 아름답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세비섬과 뒤편에 수대교, 반포대교와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특별히 더 아름다움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그래서 특히 밤의 아름다운 이런, 그래서 달빛 공원을 이루고 있는 것이 세비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반포대교에서 이렇게 분수가 쏟아져 내리게 되면서 이런 달의 분수들이 어우러지게 되면 공간, 그래서 이 세비섬과 이런 분수가 서로 어우러짐으로써 더욱 서울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 잡게 된 것이 바로 세비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공미와 자연미가 서로 이렇게 추구되면서 설해섬과 세비섬은 오늘날 이 한강 시민공원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가장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이렇게 자리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설해섬과 세비섬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